6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 유입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항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1.31%로 가장 크게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1%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불안감은 이어졌지만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나설 것이란 기대감에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유럽발 위기가 실물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대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국내 예약 가입이 시작된 갤럭시 S3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용 갤럭시 S3가 5,000대 한정 예약 판매한 결과 2시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6월 13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다시금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재정 위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각국 정부가 어떤 도움의 손길을 뻗을 것이다 이런 부양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장 후반 낙폭을 줄여가면서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또 오늘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전문가들의 대응 전략과 함께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첫 순서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5일선 지지하면서 그래도 양봉 그리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시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유, 요즘 박미라 앵커님 일치월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아다시피 장 자체는 반등의 국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전고점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 이거 뭐 한 10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락폭에 38% 반등하는 국면이 오늘 1870포인트에서 또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70포인트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은 제가 121, 62평의 데드크로스에서 주가가 반등이 난다. 우리가 보통 데드크로스라면 주가의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데드크로스의 반등이 주가가 계속 반등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우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 다 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데드크로스의 반등이 있으나 이 데드크로스는 속된 말로 쏘김형 크로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반등하지만 주가는 또 하락을 예비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0일, 121, 2평의 데드크로스는 주가가 장기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장기 약세에 들어가기 전에 주가는 한번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 일단은 이틀 정도 있으면 이번 주말부터 21일평이 돌아나갑니다. 21일평이 돌아나가지만 돌아나가는 그 강세가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박스권, 세로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으로 봐서는 일단 21일평이 아직까지 이틀 있으면 돌립니다. 그렇지만 10일, 5일이 21일평 위에 있음으로써 주가는 조금 안정적인 모양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제 주식이 아침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국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반대로 기업 상승했다가 조금 밀리는 그런 국면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여러분 아다시피 기준선의 하락이죠. 기준선이
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준선이 지금 오늘 또 하락할 거예요. 기준선이 오늘 또 하락을 하지 않을까. 오늘은 횡보하네요. 기준선이 오늘 횡보하는데 횡보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선 자체가 1872에서 3 정도에서 주가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한 1970대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개인들이 안타까워요. 요즘 개인들이 나날이 어제는 뭐 조금 팔기회가 있었습니다만 팔기회를 안 주고 어제 당겼죠. 당기면서 개인들이 나날이 지금 선물하시는 분들이 가정법원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선물도 지금 우리 개인들이 너무 그 언론 매체에 조금 우리 센 방송을 취하는 그런 언론 매체에 왜곡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식 자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0일, 120일 테드 크로스는 분명히 약세장에서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더 큰 의미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짧게 치는 그런 현명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 자체가 지금 뭐 크게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주식 사는 것보다 파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신 기관들이 지금 바치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들 바치는 것도 기관들이 철저하게 낙폭 과대주, 경기 민감주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수급이라는 게 개인 수급도 들어갑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크게 좋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외국인 동향을 보실 것 같으면요. 삼성전자는 선물에 따라서 계속 매매가 있고요. 여러분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실 것 같으면 외국인과 어제 이제 기관들이 하이닉스 갖고 땡기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낙폭 과대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화학 이런 부분에 사지 나머지 주식은 사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실적보다는 낙폭 과대에 우선하는 그런 모양을 더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믿지 말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과연 지금 반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뭐합니다만은 그 분석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일단 지그재그 차트는 아직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하방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차트는 아직까지도 하방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그재그 차트가 하방을 보인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가는 확실한 반등의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 보이고 있고요. 예, 그물망 차트로 봤을 때 주가는 아직까지도 그물이 엉켜 있습니다. 그물이 엉켜 있으면 고기가 많이 못 잡기 때문에 그물이 엉켜 있다는 것은 주가가 일단 시세가 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분산형 차트로 보면 지금 지수가 1854포인트 1854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이 굉장히 층층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줄어가지고 반등하든지 아니면 거래가 늘어서 반등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지금 거래량으로서는 너무 거래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위쪽이 매물이 영 많거든요. 지금 보면요. 상세하게 보면 아래쪽이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상승할 때는 힘들고 하락할 때는 조금 빨리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플로어 차트로 보면 주가는 아직까지 반등의 국면은 아니다. 하락의 날카로운 창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Q 볼루마 차트로 봐서는 주가의 어떤 거래량은 굉장히 아직까지 줄어드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계 곡선으로 봐서는 주가는 지금 굉장히 계륵처럼 걸려 있습니다. 매물대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는 조금 횡보 국면이나 하락 국면을 조금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 빠른 랭커 차트나 가기 차트, 스윙 차트는 분명히 반등의 국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장 자체가 하방하더라도 지지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장이 상방으로 가더라도 팔기에는 많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짧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 자체가 이제 개인들이 코피 터지고 있습니다. 선물이 개인들이 코피 터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자기가 뭐 손절매 한번 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더 깨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기관들이 계속 돈을 이제 조금 챙기고 서서히 기관들이 복귀하면서 돈을 챙기고 있고 외국인들은 이미 빠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매물대가 중간에 있을 때, 매물대가 중간에 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매물이 중간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매물이 중간에 있을 때 주가가 지지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정황이 이 매물이 여기 왔을 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상승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250 가까이 가면 251 정도 가면 강한 매물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주가를 추격 매수보다는 270 넘었을 때는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장이 살만한 종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계속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제가 누차 말합니다. 조선주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크게 조선주 누구나 악평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조선주 그 짧은 시간에 10% 수익이 또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최근에 최고의 수익이 제가 전자부품 4인방 중에 삼성 테크윈이 그 사이 가장 수익이 안 났었는데 이번에 폭발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테크윈,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 종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LS산전 이런 LG노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시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역시 제가 볼 때는 전차입니다. 전차 중에 이제 자동차는 좀 전기 관련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은 전기 내수 두 포인트에 맞추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수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 꼭 전력 관련 주식들 그런 관련 주식들을 관심의 포인트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금융주가 서서히 조금 덜썩거리고 있습니다. 금융주 관심을 두는데 이미 빠른 종목들은 많이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금융주들도 관심을 가지되 여러분 바닥에 있는 종목사입니다. 지금은 신고가 갱신 종목이 물론 별로 없습니다만은 바닥에서 오르는 종목 쪽으로 여러분 포인트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격 매수 날은 아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내일이 옵션 선물 만기일입니다. 여러분 이틀 정도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추격 매수보다는 제가 볼 때는 1970 넘어서는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또 이틀 남았습니다. 선물 옵션을 꼭 같이 보셔야 되고요.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분명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고객의 특임이 10조 5천밖에 안 됩니다. 16조 5천인데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선물 옵션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 동향을 상세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특히 선물 옵션을 꼭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다른 거는 볼 거 없습니다. 이것만 보고 역시 뭡니까?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두 주째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없는 거는 팥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선물을 꼭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사무실 창밖에 까치가 굉장히 크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치는 기쁨의 상징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 유망 업종과 종목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좀 AS를 받아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장 말씀하신 크루셜텍 어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8,500원까지 올라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어제 저점을 8,150원 찍었으니까 이제 매수가가 왔고요. 또 이제 반등 포인트를 잡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밀려버리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아침에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 자체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비록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 낙폭을 다 줄이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시장이 더 이상 크게 깨고 내려갈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미국 시장이 추가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강도 면에서는 좀 약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상승세를 꾸준히 타게 되되 주가가 조정을 거쳤다가 올랐다 뭐 이런 식의 진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도 더디게 진행을 할 것이고 시장도 가기는 가는데 주가가 중간중간에 조정을 많이 주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강한 종목들, 특별히 선별적으로 강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 상당히 견조한 진행을 보이고 있고요. 덩치가 한 2천억 정도 되다 보니까 주가가 연속으로 치고 넘어가는 형태의 개별 테마주처럼 진행을 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 에너지가 아주 강력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한다라면은 바로 치고 넘어가는 형태의 진행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잘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진행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좀 추가 돌파를 해주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돌파가 나온다면은 목표가까지 도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가 약세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한 번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는 좀 어려운 관계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면은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다든가 주춤주춤 한다면은 그때는 매도를 하고 다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셜텍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어떤 업종 좀 유망한지 의견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제는 게임주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도 다시 게임 업종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네.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뭐 게임주들의 지금 상승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그 큰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뭐 네. 이슈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넥슨하고 NC소프트가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렇게 합병이 됐습니다. 사실 뭐 공식적인 합병이라기보다는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넥슨이 일단은 그렇게 합병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사실 NC소프트하고 넥슨은 우리나라 게임 업체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근데 NC소프트만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었고 넥슨은 항상 그 거래소의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안 한 상태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넥슨에 대한 부분은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지금은 그 세계 게임 업종에서 순위 10위권 내로 진입을 하는 뭐 그런 효과가 누려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뭔가 좀 그 신작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 세계 랭킹을 탑으로 가는 뭐 그런 기대도 한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좀 이벤트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게임 업계에 활기를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가장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모바일 게임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같은 이런 그 계열 종목들이나 또 삼성전자를 봐도 잘 알 수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부품주라든지 또 애플리케이션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계속 덕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제 지수가 약세를 탐에도 불구하고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추가 상승을 더했습니다. 특히 컴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시장에 강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차트를 안 바꿔놨는데 네. 어제 보시면은 신고가 형성이 되고 상승이 굉장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죠.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제가 소개를 4월 달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도 사실은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상승세를 많이 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하지만은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그래프가 계속 따라 올라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계속 꾸준히 따라줬고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업황 상황들이 아마 당분간은 게임 업종의 강세를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컴투스도 그렇고 정말 요즘 들어서 일부 게임주들 정말 많이 올라와서 접근하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도 한데 오늘 그렇다면 이 게임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NC소프트하고 넥슨의 그 인수 합병에 대한 이슈에 관련돼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넥슨이라는 게임 자체가 그 업체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게 네. 회사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넥슨이 대주주로 있는 게임 하이라는 종목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게임 하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뭐 큰 어떤 그 결과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대주주가 넥슨이라는 부분이 후광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 하이를 대상으로 해서 뭐 우회 상장 형태로 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수가 좀 관심 있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가가 그 대체적으로 최근 6개월 사이에 그 9,000원권 전후로 해서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고요. 거기서 돌파 시도를 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면은 상승 초기 국면이라서 큰 시세를 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접근 방식은 아무래도 이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약 10%씩 상승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상승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그냥 하셨다가는 손실을 보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기다려서 눌림목을 줄 때 공략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겠고요. 특히 지금 게임 하이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잠깐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한 호가별로의 퍼센테이지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정을 줄 때 사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10,000원권 아래로 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유도리는 주셔도 되는데 하여튼 조정을 기다려서 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하락하기 이전 가격대를 회복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250원 정도로 잡는데 네. 좀 이렇게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는 것은 어차피 조정을 기다려서 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 상태고 거기서 또 깨고 내려가면 탄력이 처지는 거기 때문에 더 아래쪽을 다시 재매수를 노려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조정 시 대응 타이밍을 찾으신다면 좋은 대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간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목이죠. 게임 하이 매수 가격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조정이 나온다면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관심 종목 받아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로 치솟는 등 유럽발 악재가 계속했지만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또 미국이 추가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생기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동양증권 연결해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동양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매수 종목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미국의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재정 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이제 FRB의 이제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이제 초반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국제 신평사 피치가 이제 스페인은행 이제 신용등급 강등 소식을 이제 전했음에도 여전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조금 긍정적 영향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 같은 이유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 이후 베이시스 정상화가
이제 만기 주간에 베이시스 0.5 이상을 좀 유지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차익거래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0.2 이하 구간에서는 매도 구간으로 좀 진입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이시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조금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5월 징순 이후에는 이제 백워데이션이 지속됨에 따라 대부분의 액티브 매수 잔고 청산 가능성이 높으므로 베이시스 0을 살짝 하회하는 정도에서도 중립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하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번 만기는 무난한 만기일이 될 것 같고 베이시스가 0을 살짝 하회하는 정도로 가지고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규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이제 두 종목을 꼽았습니다. 이제 한국타이어를 첫 번째로 꼽는데요.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이제 지속됨에 따라서 마진율을 이제 좀 마진율이 계속해서 상승될 전망입니다. 그중 주요 원자재인 천연고무의 재고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가격은 2분기 들어 11.6%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것은 바로 이제 제품 가격 고정되고 있는 데 반해서 천연고무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이건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품질 향상과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 간의 가격차로 인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 들어서 해외 BMW 그리고 아우디 이런 프리미엄 메이커의 이제 OE 타이어, 그러니까 차가 처음 나올 때 끼워져서 나오는 타이어의 납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와의 가격 차이는 20% 이내로 점점 좁혀지고 있는 형국. 이게 제품 경쟁력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아리 시장에서 MS 1위를 달성하는 등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충분히 이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수 전략을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볼 때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1선 근방으로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61선 근방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이제 어느 61선 근방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최근 시장이 그렇게 좀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그렇게 녹록한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경우 이제 바로 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목표 주가는 일단 좀 짧게 잡아서 한 5% 정도 수준인 47,500원 정도 일단 단기 목표가 수준으로만 일단 좀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RF셈이라는 이제 소형주 하나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특히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은 휴대폰 및 소형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ECM 칩 전문 업체로 이 ECM 칩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ECM 칩은 음성 신호를 그대로 전기 신호로 변환해가지고 기기에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휴대폰 및 소형 전자기기, 맥북 에어 그리고 이제 갤럭시 노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 ECM 칩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진화된 ECM 모듈이란 것이 있는데, 이걸 최근 들어 이제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품 적용이 이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적용될 경우 실적 성장 또한 이제 좀 주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ECM 모듈은 기존 ECM 칩 대비해서 가격이 3배가 넘기 때문에 이것이 모멘텀이 현실화될 경우 주가는 한 번 더 좀 크게 뛸 수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단기적인 기준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것도 어제 좀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오늘 정도 구간이라 그러면은 일단 한번 어제 종가 수준에서 오늘 나와준다 그러면 한번 매수가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역시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11,7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공 대리 연결해서 동양증권의 오늘장 대응 전략과 신규 종목 알아봤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대응 전략 듣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실전 매매 기법은 어떤지 평택청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단기 1,900포인트 고점 여부는 어제장 종가 이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상승 전망 좀 유효한지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 어제 만약에 상승을 해줬다면은 네. 1,900선 돌파가 좀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아마도 조금 시간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지수 전망에 대해서 단기, 중기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인데요. 상승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갭 상승에 엄청난 양봉까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 증시 하락으로 어제 엄청나게 깨파락을 했었죠. 하지만 어제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선물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시가가 저가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가가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봉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1850선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강하다는 이런 반증이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고점을 논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중기는 이제 절대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마지막 고비 구간이다. 이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구간에서 현재 1850 아닙니까? 이 전후에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1900을 돌파하느냐, 1800을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완전히 전 추세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상승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만약에 1800 이탈되면 그때 다시 전략을 좀 짜주겠는데요. 이번 구간만 그러니까 그동안 그 1850선 이탈되면서 1800이 깨졌다가 다시 1850 회복했다가 반복해졌는데요. 이건 제가 역시 시각적으로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는데요. 1850이 처음에 이탈된 이후로 1800선이 한번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한번 깨졌죠. 그리고 다시 1850 회복해줬고요. 그리고 역시 또 한 번 또 깨졌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1850선 다시 회복한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보시면은 1850선 한번 이탈되고 나서 1800 무너지고 다시 1850선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왔죠. 여기서 이제 1900으로 먼저 가느냐 1800 먼저 가느냐 이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고비 구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서 1900만 돌파만 해준다 그러면 이제는 중기 바닥이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1800이 무너지면 그때는 전략을 다시 한번 제가 전달해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뭐 그동안 제가 5월 7일부터 출연해갖고 이제 약 한 달이 넘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쉽게 말을 안 바꿉니다. 특히 중기 시황에 대해서는 상황이 달라져서 전망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도 하루 이틀 사이에 말을 바꾼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계속해서 제가 5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6월에 저점 찍고 중기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185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지수에 따른 주식 비중도 어느 정도 실어봐야 할까요? 네, 전략은 간단합니다. 어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850선 이상에서는 무조건 75에서 100%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850선이 무너져서 뭐 1825선 이상이면 50에서 75%인데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뭐 1825선까지 무너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 핵심 포인트가 1850선인데요. 1850선 이상에서는 75에서 100. 만약에 이탈되면은 50에서 75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장중에는 그렇게 대응해 주세요. 그리고 종가에도 뭐 거의 똑같은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1800 전후에서 운이 좋은 분들은 1800 이하에서 우리는 풀베팅했습니다. 뭐 직장인은 그때 75% 하락을 했고 전업한테는 제가 100% 소라고 했습니다. 뭐 그 상태에서 여기서 좀 올라갔다고 해서 뭐 단기 차익 실현한다거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중기 저점이 확인이 되면 그냥 편안하게 6개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변수가 발생해서 무너지면 그때는 줄여야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쉽게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고점에서 매도한 사람은 저점에서도 매수한 다음에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고점 매도 못한 사람들은 단기 매매밖에 못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소름 끼치게 적중해 주려고 노력을 하냐면요. 제가 이제 올해 주식 투자 계속 24년째인데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점 매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뒤늦게 매도합니다. 다시 또 저점 매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뒤늦게 매수를 해요. 그렇게 되면 항상 사람들은 어때요? 단기 매매밖에 안 됩니다. 왜냐?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저점 매수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쉽게 던지지 마시고요. 현금화 시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 듣지 마시고 일단 제 기준대로만 반드시 그걸 엄수해달라고 저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은 불안감을 이기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듣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테마가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일단 그 업종은요, 코스피에서 증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 같은 경우 현재 최상의 흐름인데요. 왜 최상의 흐름이냐면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급등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좋았습니다. 근데 특히 증권 업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의 뭐 상승률 1등, 2등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가 하락했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은 어떻습니까?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가 여기서 안정을 찾아가면 이제 증권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요. 원래 4대 업종은 뭐가 되냐면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 이게 원래 빅4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투톱은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고요. 소재업의 투톱은 바로 화학하고 철강금속입니다. 그런데 사실 증권이 상당히 소외가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면 안다면 순환 사이클로 봤을 때 증권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편입을 해주세요. 결과를 떠나서 지금 시점에서는 증권주를 무조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시점입니다. 저는 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얘기할 때 평이하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강조할 때는 하는데요. 강조했던 업종이나 종목은 크게 틀린 적이 없고요. 잠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제가 증권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증권 업종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는 게 증권입니다. 이 증권인데요. 이게 사실 작년 가을 수준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현재 살짝 고개를 드는 단계인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은 증권 업종은 사실 작년 가을, 올해 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최근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뭐 기타 업종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었던 화학 업종이라든가 철강금속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2007년 고점 이후로 증권 업종만 지금 소외됐습니다. 네. 자, 차트 좀 더 길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증권 업종이 2007년에 고점을 한번 기록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시세 분출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자, 근데 반면에 한번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현재 보시면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7년 고점보다 훨씬 더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전기전자 보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고점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운송장비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을 보시더라도요. 화학도 그렇고요. 철강금속이 약간 좀 약하긴 했지만 이것마저도 사실은 작년에 2007년 고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증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증권은 2007년 고점 이후로 상당히 현재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점을 찍어주고 지수가 올라갈 때 저는 웬만하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는 5월 중순부터 제가 문재인 관련주를 좀 아주 심할 정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요. 우리들 생명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들 생명 먼저 보시면 5월 중순 이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서울경제TV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제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생명하고 우리들 제약이 이제 문재인 관련주의 투톱인데 5월 중순에 제가 조언한 대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30% 정도 평가액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제가 매도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한번 홀딩을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제 조언 대로 문재인 테마주 잡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 테마주도 말 바꾸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강조할 종목 있으면 전달을 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던 이 증권주 좀 강력하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청개구리 사단과 오늘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전략 후강 가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장중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정말 많이 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오늘 추가적인 오늘 해외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은 시가의 좀 강세는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지수 투데이 밴드를 잡아드리자면은 일단은 하단 지지, 일단은 1840포인트에 대한 이런 지지에 대한 강력한 선이 일단 있다는 것과,
그리고 상단 저항은 1870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는 오늘 해외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뭐 시초가 상승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또 우리만의 장, 독고다이 장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는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상승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상단 밴드 1870포인트 확인 시에는 바닥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온 만큼 일부 상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시하고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바로 환율인데, 통상적으로 환율이 오르면은 지수는 조정을 받고 또 환율이 떨어지면은 지수는 오른다는 아주 심플한 그 지수의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118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빠른 시일 안으로 1160원 이하의 가격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정 구간대에 우리 지수는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최근 투자자별 그 매매 동향을 보면요, 우리 그 시장에 그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는 모습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들이나 기관 투자들이 그 수급 주체도 일단 뭐 상당히 그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과 또 이번 주에 있을 뭐 만기일과 또 17일에 있는 뭐 그리스, 프랑스 총선을 앞두고 또 눈치 보기에도 돌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18일 날에 있을 뭐 G20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위기 해결책을 주요 그 이제로 또 실마리를 풀어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확인한 이후에 또 한번 움직여보자라는 좀 의도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오늘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장이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장이 강하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여유 있는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경기 사이클에 덜 민감한 업종이나 개별주 위주 혹은 중소형주의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초가를 잡을 수 있는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앞서 추천하신 두 종목이 모두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영웅철강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드리는 시초가 베팅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네. 낙폭과대가 나왔던 우량 업종으로 그 경기 민감주도 많이 잡아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테마성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또 수급 개선도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평가되어진 종목임을 일단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차트 추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동안에 과하게 이렇게 벌어져 있었던 그 이동평균선들 이제 수렴을 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이제 모색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일 때가 되었는데 어제 오후장에 들어서 수급 개선과 이전 매물 저항을 좀 회복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영웅철강은 제가 적정 매수가는 2,630원을 잡아드리지만 일단은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에는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목표가 2,77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70원 구간에서 한번 대응하는 쪽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웅철강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어제 말씀하신 SK이노베이션 짧게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네, SK이노베이션도 어제 그 시초가가 어제 저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 투자들이나 기관 투자들이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여전히 그 목표가의 위치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목표가 148,500원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나종우 전문위원과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삼성중공업 좀 매수가에는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전일 매수가에 매수되신 분이라면 현재 매수가보다는 조금 상승한 상태인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보면 동시에 수급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크게 변동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시해드린 손절가와 목표가는 유지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매수가 잘 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가 41,000원대였으니까 한번 목표가까지 잘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장 새롭게 관심 가져볼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 되겠습니다. 네. 예,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그 건설 중장비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그 세계 건설 중장비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금리 인하 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수요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이 뭐 교통, 수리, 에너지 등 핵심 산업으로 그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그런 그 실적 개선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뭐 중국에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인도, 러시아, 남미 등의 그 해외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양호한 판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그 브라질 생산법인 투자 확대는 향후 동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그 집중적인 매수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 금액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 흐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현재 기관 매수세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메이저들의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차트 두산인프라코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그 매수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오늘도 뭐 해외 시장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가 부근 전일 종가 부근 아래 위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는 19,000원과 19,500원 사이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손절가로는 아무래도 이 종목 추세를 만들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 이탈하지 않는 가격 18,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21,5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매수가 위에서 출발한다면 잠시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네.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눌림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눌림을 줄 때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방송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도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